네, 마감 지수와 함께 동향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승우 차장과 교보증권 백준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은 약간 좀 기분이 좀 뭐라고 그러시죠? 좀 풀어지셨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자, 코스피가 우리가 기대했던 1,900을 한 달여 만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참에 2,000 기대해볼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한승호 차장님. 예,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계속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다소 약간 흐름과는 좀 이탈된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차트상으로서는 그동안 그 하향 트렌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1900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하우스뷰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이제 설 연휴까지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없는 주식을 더 매집을 해서 추종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제가 봤을 땐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다소 일단 설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그리스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가닥이 좀 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히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쨌든 주도주가 아직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기회는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본격적인 주식 매수 타이밍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후로 연기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슬럼 과정 이후에 저점과 고점이 좀 높여져 가고 있는데 설 전에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주도 업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백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일단은 차장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현재 그 시장 자체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실적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IT 업종들이 주도에 나서고 있고,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더불어서 또 미국 또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도주군에 대한 확산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경향적인 매수가 일단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 체크포인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우상향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확대는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IT 업종이 없다라고 하면 IT 업종 내에서 부품군이나 소재군의 확산을 좀 길목지키게 하는 전략들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그러한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 역시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을 통해서 자동차 주식들을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주도주군들이 업종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좀 길목을 지키는 매매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길목을 지킨다면 IT 부품 소재군들도 수익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T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또 궁금한데, IT는 많은 그 안에서도 좀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LED까지 모두 아주 풍성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특히나 이제 LED 쪽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수를 주도했던 세력은 물론 외국인이 되겠고요. 네. 일단 LED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장 초반에 일본이 전기요금을 평균 17%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LED 쪽에 대한
이를테면 일단 뭐 테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료가 비싸지면 아무래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시장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나 LED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뭐 서울 반도체를 위시한 사파이어 테크나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물론 뭐 저가형 무슨 단순 조명 LED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 중국의 생산이 굉장히 그 주도적이지만 네. 그래도 아직 서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저력이랄까 기술력 같은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특히나 중국의 경우도 2012년 10월부터 백열 전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업종은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 뭐 리니어 테크놀로지라든지 TSMC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네. 또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업종 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런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 뭐 다른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CES에서 OLED 관련한 기술이 삼성과 LG 각각 다른 기술을 출시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논쟁, 이슈 이런 것들이 또 동 종목들에 대한 주목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동기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D 대중화의 노력이 계속될 것 같아요. 관심주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반도체에 대한 업황 기대와 관련주들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IT 가운데서 차장님께서는 어느 섹터를 좀 더 유망하게 좀 보시는 건가요? 이 중에서? 예, 일단 뭐 그 전에도 약간 뭐 유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sek터의 헤게모니는 우리나라가 계속 장악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에 대한 주목을 그 전에도 일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예. 일단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대단히 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고 또 특히나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사나 일본 반도체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바이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반도체가 점차 새로운 형태로 이제 좀 전환이 돼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그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특히나 이제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더불어 같이 개발하고 있는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충분히 물론 이제 계속 적자가 났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닉스 종목은 계속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또 그와 함께 반도체 장비 주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IT주들은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과 인텔 등 계속 우리가 대기가 되어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백주은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은 결국은 그동안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핸드셋 부분들, 특히 휴대폰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에서, 불과 수년간에 또 그러한 반전을 꾀었던 기업이고요. 이런 애플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시장의 선도기업, 특히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서프라이즈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의 경영 철학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런 핸드셋 업체들이 이러한 경쟁 체계 안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패러다임 안에서 바뀔 수 있는 산업군들의
그 니치 마켓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이런 혁신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응당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기간과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투자적인 기간이나 비용들은 상당히 많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을 하나하나 골라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전방산업군이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들 역시 관심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업종은 뭐 전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넘버원이 오늘 IT였고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한승호 차장님, 그동안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계속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바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지금 포스코가 연일 상승이고 2달여 만에 4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저는 그 연속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은 편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특히 일본이든지 간에 그 각 철강사들의 역내 수출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로컬 시장에서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면 굳이 수출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할 때 그 수출 비용이 그 자체 하중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컬 시장이 공급하는 게 회사로서도 마진이 크게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 로컬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수출액이 이제 증가하는 양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호주 철강석 시장에 있던 생산이라든지 이런 가격 동향인데 물론 다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 정도로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업종 알아봤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세였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제야 점차 대형주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증시를 우리가 이끌었던 중소형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테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이 줄기세포의 테마주의 부각 그리고의 끝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한석 차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실까요? 뭐 급등락이 너무나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원래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양면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모멘텀 변화가 일어나고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만약 바뀔 것이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테마주나 이 소형주 또는 가치주에 대한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서 테마주의 약세는 일견 오늘과 같은 흐름은 타당하다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그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굉장히 과거보다는 줄기세포 관련 테마주들의 내실이 확실히 확보된 건 사실입니다. 네. 이를테면 정부가 신약에 대한 어떤, 임상을 좀 더 짧게 해준다든지 또 그것이 본격적으로 신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제 부각되는 측면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시장이 확실하게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시장성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좀 유의성을 갖고 접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상 잊지 말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맞지만 시장이 아직 탄탄하지는 않다. 종목별로 아무래도 선별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동안의 증시를 이끌었던 줄기세포 그리고 정치 관련한 테마들이 잠깐 주춤한 사이에 어제 오늘 교육 관련주가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됐습니다. 애플이 교육 콘텐츠 사업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줄줄이 상한가 흐름이었는데 관심권에 둬도 되겠습니까? 백지훈 차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한가 구간에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의 교육 관련한 그 진입 자체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요. 이러한 시장 초창기 흐름은 결국은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산업군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기간이라든지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애플의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도 많은 투자 기관과 그동안의 시간을 통한 이후에 시장의 새로운 혁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단기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교육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내에서 오히려 배타에서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그 리스크를 좀 적게 갖고 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부분, 결국은 뭐 경기가 변동하더라도 교육 업종들에 대한 그 수요와 그다음에 향후 시장성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있지만요.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비용 대비 그 수익 구조가 현재 업종조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변화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좀 중장기 투자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러한 그 가격 변동성에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틈새 시장이라든지 조정을 이용한 뭐 매매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실적 자체를 반영하지 못한 좀 고평가 영역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마의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뭐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거래량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설 연휴를 전후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승호 차장님, 여러 증권사들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투자증권 1차적으로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1950, 1960까지는 오를 수 있다. 대신증권도 박스권 상단 1930까지는 완만한 상승 흐름 예상된다. 이 두 증권사는 우호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증권의 뷰는요? 근데 저희는 아직은 변함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단을 1920으로 일단 제시를 했었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상으로 지금 이제 뭐 다른 여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그 논거가 기본적으로 그 상장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당장은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 2분기 이상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고 그 공백기에는 반드시 주가의 수급상 어떤 기본적인 체력이 보강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다소 2,000선을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수대에서는 뭐 가급적이면 매도 대응을 하라 뭐 이런 의견도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응 전략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일단 1920에서의 박스권 상단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그렇죠. 확대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죠. 의견을 좀 주신 바가 있네요. 그럼 주도 업종이 나오리라는 좀 기대는 우리가 좀 빠른 시일 내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잘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내수 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점진적으로 오히려 축소되는 양상이고 그럼 결국 계속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물론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이 내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은 물론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든지 IT, 조선 이 3대 업종이 약하다면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부분은 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물론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다소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어떻습니까? 교보증권에서는요, 백주은 차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은 사실은 지수를 예측한다던가, 물론 시장의 전체적인 현재 수익 가치와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 가치를 봐서 지수들을 산출해내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지수의 산출의 속속들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역시 직전 고점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전체 거래 비중을 많이 비중 확대를 하면서 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중심은 분명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매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하는 전략들을 구사하시는 것들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지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 방안에서도 더 뛰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군들이 힘이 약해진다거나 외국인들의 경향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가 1950을 넘던 60을 넘던, 네.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 지수를 돌파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수의 중심이 뭔가를 좀 판단하시면서 매매 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관찰하시면서 이런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중국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다변화된 포트를 분산하시는 것들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승훈 차장과 교보증권 백주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